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갑자기 웬 음악 소리냐고요? 오늘의 주제는 윤호의 추억팔이. 지금 방금 들으신 거는 외계에서 온 우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절엔 심영래라는 그 개그맨이 저의 유년 시절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심영래는 연구와 땡칠이 아울러 외계에서 온 우레메라고 하는 어린이들 작품으로 많은 작품을 했는데요. 가끔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어린이의 코 묻은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식 비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어렸을 때 시절에는 진짜 최고의 영화였고 최고의 유년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극장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분 때문에 극장을 많이 갔었죠. 그때 처음으로 극장 가서 봤던 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구축으로 보기 시작해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연구와 땡칠이 라는 연구와 땡칠이라는 영화도 본 적이 있고요. 그건 진짜 방학 동안에 그거 안 보고 학교 가면요, 학교에서 진짜 막 말을 못 섞을 정도였을 때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우레메라고 하는 약간 외계인, 요즘 말로 치자면 약간 영웅물 같은 거죠. 바보 같은 캐릭터가 이제 외계인에게 만족해서 이제 조우를 하면서 이제 초능력을 받아서 악의 무리들을 처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아마 외계에서 우렘에 관한 시리즈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막상 다시 보면요, 요즘 말로 따지면 뭐 따져서 볼 게 많아요. 무슨 아동 학대며 뭐 저런 꼭 동네에 꼭 한 번쯤 있을 법한 바보형에 관한 이야기, 그런 사람들 나중에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이야기, 그런 걸 많이 봤고요. 외계에서 온 우렘을 보면 느낀 게 뭐였냐면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데일리 역할을 맡았던 1대 외계 그 천은경 씨라는 그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1편은 진짜 극장 가서 아버지랑 보고요. 2편은 엄마랑 같이 가서 보고 오는 길에 그 극장 안에서 심지어 막 애들한테 그 장난감, 외계에서 온 우렘의 장난감을 막 사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너무 비쌀 당시라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한테 못 사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랑 항상 자주 갔었던 그 사진 찍는 그 사진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렘의 장난감을 파는 거예요. 그때 우렘의 2편이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7,800원이었으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사줬어요. 거의 한 주먹 2개만한 크기만한 그 우레메를 사줬는데, 그 독수리 매로 변했다가 접어서 이제 로봇으로 변하는 그런 우레메였는데, 꽤 잘 갖고 놀다가 어느 날 그거 없어졌나 부셔졌나 그랬을 거야. 지금 다시 구할 수 있으면 진짜 윗돈 주고서라도 사고 싶을 정도였는데, 제 생에 어렸던 유년 시절의 첫 로봇 장난감이 우레메였죠. 남들이 말한 것처럼 뭐 태권보이 24 태권보이도 로봇 태권보이도 아니고, 그것도 요즘 한창 빠져 살고 있는 건담도 아닌 우레메가 제게 첫 특촬 로봇이기도 하고 특촬물 영웅 히어로물이기도 했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에스퍼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스샷도 올라오고, 뭐 조만간 여름 때 이게 방영이 되거나 개봉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이 우렘에 관한 이 오프닝 그 배경 화면이고요. 이게 1편 오프닝 있고요. 이게 특수한 효과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싸우는 거 막 그런 거 할 당시에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그림 처리를 했더라고. CG가 발달되지 않은 세상 때였고, 그때 당시에는 뭐 크로마키시라 그래가지고 녹색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쏘지를 못할 당시여가지고, 이땐 주로 개그맨 위주로 이제 많이 구축돼서 연기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제가 극장 가서 본 두 번째 작품이 우레메 2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올 때는 카세트 테이프로도 사온 적이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는 뭐냐면은 동시 녹음으로 해서 녹음만 따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육성으로 된 이 원화 작품의 음성이 따로 작품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극장에서 영화가 애들 만화 영화나 외화가 이런 실사물로 된 이런 거 할 때는 따로 카세트 테이프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항상 카세트를 들으면은 이때 시절에 이 영화를 마치 보는 것 마냥 이게 상상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비디오 테이프는 나중에서 한참 있다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날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이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이게 7,800원인데 이게 지금 스샷으로 어렵게 이게 자료를 조사를 발견하는데 어머니가 실제로 이걸 사줬어요. 이거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이게 부피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제 결정적인 거는 데일리. 이건 영화 포스터였고 이 뒷페이지가 아마 얘가 이제 변신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날개고 이게 머리일 거예요. 아마 고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어뢰 같은 거는 나중에 이게 다리가 되는 부분에 여기 사이에다 껴가지고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게 미사일을 발사되는 거였어요. 얘 무기가 이거였고요. 근데 나중에 일본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로봇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의 어떤 특촬물에 나오는 로봇을 약간 표절했다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믿지 않았고 그냥 저는 당연히 우리 고유 특유의 태권브이 마냥 그런 멋있는 로봇이라 생각했죠. 근데 이게 2편 나왔을 때 로봇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일 쉿 아이템은 데일리 사진이었습니다. 저 이거 엄마가 7,800원 주고 그 사진 가게에서 이거 사갖고 오셨을 때 와, 이 데일리 사진을 딱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진짜 학교 가자마자 인싸가 됐습니다. 인싸. 요즘 말로 말하면 인기 있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었죠. 그 나중에 이걸 집에 갖고 와서 진짜 코팅은 아니더라도 사진 액자 앨범에다가 막 이렇게 거기다 해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보관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장난감 잘 갖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안 보여줬어요. 집에서만 갖고 놀았어요. 왜냐면 갖고 나가면 없어지거나 동네 형들한테 막 뺏길까봐. 그때 우레메가 진짜 하늘 치솟을 때였거든요. 이게 2편 때 봤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고 이 우레메가 시리즈가 진짜 많았었어요. 그때 뭐 3편도 있었고 4편? 제가 마지막으로 안 게 5편까지였는데 나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9편까지 나왔더라고요. 형네도 심형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개그맨이 단역배우 어떤 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역할 한 개 몇 개 보긴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데일리도 나중에 1편 이후로 계속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케이블에서 TVN 시리즈에서 예전에 한 2-3년 전에 그 데일리 외계에서 우레메 나왔던 데일리를 찾아가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천은경 씨를 봤는데 아직도 그 미모가 그대로더라고요. 지금 다시 이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제 나이대 시대에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그날의 향수를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 분들이 보면 되게 유치하고 저런 걸 왜 봤지? 너무 떨어지는데 막 이런 요즘에 비하면 CG가 안 들어가는 그런 몹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매김을 하시겠지만 제 세대 때는 이 우레메가 진짜 최고의 힛 아이템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 어렸을 때 당시 나이가 초등학교 2-3학년 때였으니까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였죠. 거의 심형래 하면은 재미가 있건 없건. 그리고 이 심형래라는 이분이 나중에는 일본에 가서 뭘 배워갖고 왔어요. 뭐 특수 기술이나 뭐 특수 문장 같은. 그때 일본에서는 스필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모티브로 따왔던 비디오가 우리나라 특촬물이었는데 그 심형래 분이 감독을 하셨던, 그때는 심형래 분이 김청기 감독님이 아닌 심형래가 직접 감동을 한 스필반이라는 걸 나중에 모티브를 따와서 만든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스파크맨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확실히 좀 기술 좀 뛰어난 작품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어느 날부터인가 일본 문화가 조금씩 몰래 들어올 당시에 그 바이오맨, 후레쉬맨 막 그 5명이 합체되는 게 나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호랑나비로 인기를 대세를 끌었던 김은국이 반달 가면으로 나왔었어요. 진짜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반달 가면이라고 나중에 검색을 찾아보시면 그 주인공 역할이 김은국이었습니다. 김은국. 지금 된 건 웃긴데, 그때 이런 외계인에 관한 그 초능력을 쓰는 이런 특촬물이 많이 나올 당시에 그 아역 배우 중에서 이건주라는 분인데, 지금 그분이 지금 젠다의 때가 됐을 겁니다. 제 윗사연이거나. 그분이 맡은 어렸을 때 아역으로 만들었던 별똥동자라고 있었어요. 이 편으로 별똥왕자가 나왔고, 일명 그 뽀뽀뽀에 나오는 뽀식이라고 하는 이용식 선생님이 나왔던, 같이 출연했었던 별똥동자 별똥왕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KBS 이태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유머 1번지라고 하는 개그맨들의 주축으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대표적이었던 게 심영래 이 분께서, 개그맨께서 우레메를 나오고 만들고, 그리고 나와서 만든 게 그 홍길동이라고 있었어요. 슈퍼 홍길동. 그거 1편 찍으시고 2편부터는 이제 김정식이라고 하는 키 작으신 KBS 개그맨이신 그분이 만든 홍길동이라는 그런 시리즈 외화도 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항상 명절 때나 설날 때나 아니면 추석 때나 그럴 때 되면은 어김없이 이분들의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뭐 중국 영화를 주로 많이 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계에서 우레메나 아니면은 그 슈퍼 홍길동 막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 올라가는 나서부터는 명절 때만 되면은 중국 외화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 성룡이라든지 뭐 성룡, 뭐 이효령 막 이런 거, 항비용 뭐 이런 거. 그리고 점점 이제 역사에 뭐지? 약간 추억 속에 이제 묻혀져 가고 있었죠. 그 묻혀지는 와중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우레메 로봇 장난감도 어느 순간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유실되거나 뭐 없어졌고,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우레메 시리즈를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 화질로 된. 그래서 그걸 다시 보는데, 지금 다시 보라면 솔직히 막 손이 오글거리거리 하고 유치하죠. 왜냐면 더빙으로 해서 그 동시 더빙이 아니라 후시 녹음 더빙 위주로 된 거라다 보니까 뭐 입 모양도 잘 안 맞거나 아니면 어색한 연기력과 약간 낯선 CG 아닌 그런 그림으로 일일이 다 그렸었던 만화 작화로 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짜 재미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이 심영래 감독님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서 저 많이 본 게 많습니다. 그게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한창 봤던 것 중에서 제 와닿았던 게, 마지막으로 봤던 이분의 작품이 그 고질라를 버금가게 했던 용가리? 용가리는 당연히 비디오판으로 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그 생각이 안 나네. 맞나? 용가리였나? 그 외국 가가지고 헐리우드 가서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어머니랑 극장 가서 봤었는데, 마지막에 엔딩에 뭐 외국가 나오는 거라서 뭐 국뽕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진중권 교수가 그 국뽕 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제가 그 교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리고 나서 심영래가 또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심영래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서 그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거였나? 무슨 마피아에 관한 무슨 영화였는데, 자기가 알고 봤더니 마피아의 배달은 아들로 나오는 막 바보스러면서 약간 슬랩스틱 코미디, 약간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다가 나중에 그 영화사도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노름이다 뭐 안 좋은 면모도 돌고, 또 직원들 뭐 월급 잘 못 주고 막 그러다가 결국 그 영국 그 영화사가 싼값에 매물로 팔리고, 거기 일했을 때 특수 효과를 맡았던 분들이 다들 흩어지셔서 개인적인 뭐 미니어처나 뭐 다른 쪽에 뭐 사업을 하시는 거 보고요, 좀 마음이 아프고 많이 아쉬웠죠. 심영래 이 감독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케이블에서 가끔 개그 옛날 프로 채널 케이블 버튼 누르지 않을 것 같은 채널에서 꽁트식으로 이제 개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연단에서 공연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좀 마음에 안쓰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우레메나 뭐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도 많이 보고 자랐지만, 그걸로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뭐
미솔 코리아쯤 되는 외국에서 온 어떤 여자분하고도 한국 20세쯤 되신 분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이혼 소송도 걸리고 몇백억대 막 빚도 지고 막 그렇게 살고 말년에 좀 많이 안 좋게 그렇게 되셔서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이분이 방송에서 가끔씩 출연하시거나 유년 시절에 이렇게 작가들을 가끔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요, 아 어렸을 때 진짜 정도 많고 그리고 좋은 추억과 즐거웠던 생활을 했었던 그런 추억이 샘돋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오늘 한 이야기는 좀 허접하게 아닌 허접하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데요. 그냥 우연찮게 옛날 자료 몇 가지 이게 삼촌에 대한 자료나 어렸을 때 보고 듣고 자랐던 영상 매체들이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보게 돼요. 그러면 어색한 한국어 더빙 버전이나 어색한 질이 좀 떨어지고 지금 봤을 땐 이게 CG인가 아닐까 할 정도의 그 허접한 그 기술력을 할지언정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 막 환호하면서 봤던 그 작품들을 막상 다시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게 되니까요, 아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케이블 TV를 틀면요, 어머니랑 가끔씩 옛날 채널을 많이 봅니다. 요즘처럼 뭐 TVN이나 JTBC 봐가지고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저는 어머니랑 밤 12시 이후에 서울 뚝배기를 봅니다. 그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흑백 TV를 저희가 90년대 초까지는 저희 집은 흑백 TV였거든요. 흑백으로 보던 거를 칼라 TV로 보니까 지금 시대로 LED 시대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그 주연의 뭐뭐 헷갈랑요? 뭐 이런 말투? 가끔 문세윤이 막 개인기로 하잖아요. 웃어 넘겼는데 막상 제가 어머나 그 서울뚝배기를 지금 정주행하고 있는데 그 옛날 작품이나 가끔 또 케이블 또 우연찮게 돌리다 보면 MBC에서도 옛날 케이블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 뭐 수사반장 아니면은 전원일기 옛날 거 보면은 저때 90년대 때 리즈 시절이 참 많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인해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던 떡볶이집 형과 같이 봤던 동시 상영으로 봤었던 호소자 시리즈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외계에서 우레메도 봤고 또 몇몇 옛날 고전 외화 시리즈도 가끔 몇몇 분들이 저작권에 이제 허락을 받고 있고 올린 걸 가끔 볼 때마다 그때 시절의 유년 시절이 생각나서 감회가 참 새롭고요. 다시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니가 웬만하면 장난감 진짜 안 사주신 분인데 그때 참 문방구에서 사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우연찮게 사진실 집 지나갔다가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외에서 쳐다본 걸 보고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이 장난감을 사주셨더라고요. 다음날 내서 사주셨는데 느닷없이 사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어머니가 너무 감명 깊고 너무 감동 깊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웬만하면 진짜 저 어렸을 때 장난감 진짜 안 사주신 분인데 이걸 사주셨거든요. 그 남들이 다 갖고 노는 뭐 태권브이 변신 로봇도 2단 합체되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철인 28호 뭐 일본 만화에 나왔던 아니면 마징가나 이런 거 다 갖고 놀 때 저는 우레마 2 시리즈 이 작품을 갖고 놀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저희 집에 비디오가 처음 있다는 걸 제가 중학교가 됐을 때 알려주었을 때도요, 친구 동네 애들 지인 애들도 막 데리고 오게끔 해가지고요 우레메 시리즈를 다 저희 집에서 봤습니다. 3편 이후부터는 극장에서 개봉을 안 했었는데 3편, 4편, 5편까지 저희 집에서 비디오로 봤었죠. 그때 저는 진짜 저희 집에서 저희 동네에서 하고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저는 인싸가 될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데일리 사진 하나 갖고 여자 주인공 저 엘리 사진 하나 갖고 데일리 사진 하나 갖고 진짜 학교에서 진짜 진짜 인싸가 됐었고요. 동네에서는 우레메 시리즈 비디오로 저희 집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애들 데려다 놓고 막 다 보는 것 때문에 인싸가 될 수 있었죠.
그때 김수미 선생님이 나왔던 그 우레메 3편에 나왔던 정형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3단 분리되는 자동차 2대와 그 헬리콥터가 합체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헬리콥터 날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왕구도 나오고도 했었는데, 그거는 어머니가 안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장난감 한번 사줬으면 됐지 뭘 또 사주냐 그러면서 우레메 하나로 이렇게 퉁치셨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우연찮게 문구점을 갔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됐을 때, 그때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자동차 그 경주하는 그런 거, 그 유튜브 중에서 그 투스타 분이 하시는 게 있는데, 그 모터 넣어가지고 그 기어 넣고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경주행하는 그런 거 한창, 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도 그게 한창 붐이었을 때인데, 그때 거기서 그 뭐였지? 뭘 봤지? 에스퍼건을 봤어요. 에스퍼건. 그 남자 주인공 시몬레가 변신을 해가지고 에스퍼맨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때 쓰던 권총이 있었어요. 레이저총. 그거를 공기총으로 팔더라고요. 그거 그때 당시 거금으로 5,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때 당시 한율로 5,000원도 비싼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퍼건을 집에 사갖고 와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결국 버려졌죠, 어머니에 의해서. 왜냐면은 그때 당시 공기총을 만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공기총을 조립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다 망쳤는데, 그 디테일하면 그 갖고 있었던 그 중압감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추억과 어떤 리즈 시절을 담고 살아오셨습니까? 저의 리즈 시절과 저의 유년 시절은 심형래라고 하는 개그맨에 의해서, 그리고 김천기 감독에 의해서 그 시절에 지금은 사라져갖고 추억이 되어버린 카세트와 VHS 비디오 테이프로 인해서 그때 당시 시대의 하이테크놀로지한 세상에서 살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4천 몇 년 전, 그리고 2020년도 KBS 이태리 9번에서 방영했던 원더키드의 만든 애니메이션 마냥 뭐 차가 하늘로 떠다니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심지어 해저에서 집을 짓고 사는 해저 도시에 살고 있을 법한 세상을 살고 있을 것 같은 미래에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2020년이 되었지만 세상은 아직도 기름을 넣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외계인을 따로 만나거나 우주에다 집을 짓고 살거나 아니면은 심해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시대는 아직 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기나 환경이 더 오염이 돼서 황사나 무더운 여름날씨나 추운 겨울에 대비하며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너무 쓸쓸하고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시대를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추억에는요, 저의 추억과 저의 기억 속에는요 참 많은 시절과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우레메를 보고 살았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고 지내왔습니까? 저처럼 추억을 이렇게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며 때로는 우연찮게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접속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시 접속해보고 다시 되짚어보게 되면은 그때 그 시절로 가끔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제 나이 42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아니면 중학교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동네 꼬마 친구들도 많았고 지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학교 가면 늘 마주할 수 있었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급식시설에 마주할 수 있었던 맛 좋은 급식도 생각나고요. 나중에 진짜 돈 좀 많이 모으게 되고 돈 좀 있게 되면 이 우렘에 진짜 웃돈 주고 나서라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처음으로 사주셨던 우렘의 장난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세대 손에 붙들려 잡혀서 붙잡고서 영과 땡치리를 극장에서 보고 또 우레메를 극장 가서 보고 한우했었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윤호의 추억팔이 오늘의 이야기 우레메로 날다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